주변의 웃음소리가 갑자기 칼날처럼 변해 누군가의 자존감을 꿰뚫는 순간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농담과 굴욕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그을린 상처가 남아 누군가를 선택하게 만드는 순간, 조용히 떠날지 아니면 세상을 똑바로 마주할지 선택하게 만드는 순간, 준노는 그 순간에 빠져들었습니다. 모든 것은 겉보기에 무해해 보이는 한마디에서 시작되었지만 웨스트필드의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사라 윌슨의 비뚤어진 미소와 격렬하는 눈빛으로 내뱉어졌습니다. 3년 연속 주 양궁 챔피언에 오른 그는 학생 잡지 표지에 실린 아름다운 얼굴, 6월의 태양처럼 빛나는 금발, 그리고 학교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쓰러뜨릴 만큼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눈에 사라는 양궁의 여왕일 뿐만 아니라 웨스트필드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상징이 신입생을 조롱하기 위해 입을 열었을 때 아무도 그것이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웃기다고까지 생각했습니다. 양궁부에 들어가고 싶다고 했잖아. 사라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녀의 목소리가 너무 또렷하게 울려 퍼져 뒤에 있던 친구들은 기대감에 숨을 멈췄다. 좋아. 하지만 우리에겐 약간의 도전이 필요해. 관역의 정중앙을 10번 연속으로 마치면 데이트 신청할게. 하지만 못 마치면. 그녀는 말을 멈추고 입술을 잔혹한 미소로 굳혔다. 그럼 이 클럽에서 나가. 영원히. 폭죽처럼 웃음이 터져 나왔다. 분위기는 짙어지고 조롱으로 가득 찼다. 사라 뒤에 있던 친구들은 마치 아주 재밌는 장면을 목격한 듯 서로 어깨를 두드리며 농담을 주고받았다. 호기심 어린 눈길 몇 개가 준노에게로 향하며 몇 주 전에 전학 온 아시아계 아이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지켜보았다. 준노는 침묵 속에 서 있었고 그의 깊고 검은 눈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어떤 이들은 그가 멍청하다고 생각했고 어떤 이들은 그가 너무 약해서 맞서 싸울 수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심장은 너무 세게 쿵쾅거려서 가슴에서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내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울려 퍼지는 웃음소리 속에 그는 수년간 멸시받아 온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색한 말투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가로막았다. 검은 머리와 색다른 얼굴은 그를 웃음거리로 만들었다. 그리고 지금 자신감을 되찾고 싶었던 바로 그 자리, 양궁부에서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할 위치에 놓였다. 사라는 비명을 지를 필요가 없었다. 그녀의 오만함은 그 도전을 한 문장으로 바꿔놓기에 충분했다. 외부인에게는 그저 농담일 뿐이었다. 하지만 준노에게는 사랑하는 세상에서 계속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거절당할 것인가의 아슬아슬한 경계였다. 누군가가 놀리듯 웃으며 말했다. 조심해, 꼬맹아. 사라랑 매일 데이트할 기회는 없잖아. 그 웃음소리의 사람들은 다시 한번 폭소를 터뜨렸다. 준노에게는 그가 들은 것이 농담이 아니라 깊은 찌르기라는 것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처음으로 그의 시선이 사라를 똑바로 향했다. 더 이상 피하지 않았다. 더 이상 수줍어하지 않았다. 그의 검은 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너무 오랫동안 억눌렸던 분노, 도전, 그리고 자부심이었다. 준노가 미국에 발을 들여놓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가 누구인지 몰랐다. 그 구겨진 유니폼 뒤에 온 한국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재능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가 금메달을 움켜쥐고 국제 무대에서 국가를 들으며 최고의 시상대에 섰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가족 사건 때문에 묻혀버렸고 낯선 나라인 이곳으로 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도 아무도 몰랐다. 그들이 보는 것은 깡마르고 길 잃은 소년, 형편없는 영어 발음뿐이었다. 가치 없는 사람. 사라는 준노가 고개를 숙이고 떠날 거라고 확신했다. 자신의 오만함이 그를 짓밟기에 충분하다고 확신했다. 사라에게 이것은 그저 농담일 뿐, 군중 앞에서 여왕이라는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하려는 수단일 뿐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준노는 돌아서지 않았다. 그는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그 짧은 순간 그는 가족이 모든 것을 잃은 날 부모님의 눈빛을 떠올렸다. 아버지의 떨리는 손과 양궁의 꿈을 접어야 한다고 말하는 어머니의 목이 메는 목소리가 기억났다. 그 기억들은 그를 약하게 만들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불꽃이 되었다. 그는 사라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했다. 좋아. 수락해. 소음이 갑자기 잦아들었다. 웃음소리도 잦아들고 그 자리에 놀라움이 자리했다. 아무도 준노가 수락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아무도 준노가 그런 터무니없는 도전을 감히 해낼 용기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10번 연속으로 관역의 정중앙을 맞추는 최고의 궁수라도 해내기 힘든 도전이었다. 사라는 잠시 말을 멈추고 웃었다. 그녀의 웃음은 더 이상 쾌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꼬는 듯한 것이었다. 좋아, 그녀는 입술을 오므리며 말했다. 내가 실패하는 모습을 지켜보길 기대해. 하지만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갑자기 무언가가 사라를 움찔하게 만들었다. 그 차갑고 고요한 침묵 뒤에는 닿을 수 없는 깊은 틈이 있는 듯했다. 준노가 앞으로 나섰다. 그는 총을 쏘지 않았다. 활을 집어들지도 않았다. 하지만 똑바로 서서 도전을 받아들인 것만으로도 분위기가 바뀌었다. 웃던 사람들은 침묵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새로운 호기심이 서서히 솟아올랐다.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이 사람이 과연 뭔가를 해낼 수 있을까?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다. 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준노가 수락한 순간부터 웨스트필드의 이야기는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었다. 시끄러운 웨스트필드 군중 속에서도 아주 비슷한 웃음소리가 들렸다. 기쁨의 웃음이 아니라 누군가를 깎아내리려는 웃음이었다. 준노는 미국에 발을 디딘 날부터 그런 웃음소리를 여러 번 들었다. 수업 시간에 영어 단어를 잘못 발음할 때마다 그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상한 냄새가 나는 한국 음식이 담긴 도시락을 가져왔을 때, 아시아 억양을 하는 누군가가 조롱하듯 고개를 숙였을 때 그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바늘 같은 웃음소리는 죽일 정도는 아니었지만 심장을 찌르고 조금씩 피를 흘리게 했다. 17살, 가장 태평해야 할 나이의 준노는 경계하며 살았다. 자신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검은 머리카락, 검은 눈, 그리고 이곳 대다수와 섞이지 않은 피부,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의 목소리. 그가 말을 할 때마다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쳐다보며 아주 작은 실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기다리는 것 같았다. 그래서 그는 더 조용히 지내는 법을 배웠다. 집을 찾고 싶어 양궁부에 들어갔을 때조차 준노는 진정한 환영을 받은 적이 없었다. 연습할 때면 그는 항상 줄 끝에 서 있었고 아무도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고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가끔씩 어떤 단원들은 그가 잘못된 기술로 화살을 쏘는 것을 보고 몰래 웃기도 했다. 그들은 그것이 단순한 은폐라는 것을 몰랐다. 사실 준노는 신인이 아니었다. 그는 혹독한 환경에서 훈련받았고 이곳 학생들은 대부분 감히 꿈도 꾸지 못하는 대회에 참가했다. 하지만 미국으로 이주한 후 그는 모든 것을 숨겼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피로 때문이었다. 그들의 눈에 재능 있는 외국인은 오히려 더 큰 질투를 불러일으킬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준노는 고개를 숙이고 몸을 숨기며 평범한 수준으로 수련하며 군중 속에 섞이기로 했다. 하지만 오늘은 모든 것이 달랐다. 사라의 가혹한 도전은 준노가 오랫동안 억누르려 했던 자존심을 꿰뚫는 채찍과 같았다. 조롱하는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자 그의 안에서 분노와 결의가 폭발했다. 처음으로 준노는 침묵하고 싶지 않았다. 더 이상 척할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 아버지가 언젠가 했던 말이 스쳐 지나갔다. 활을 쥐고 있다면 마음을 담아라. 단순히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쏘아라. 그 말이 이제 종처럼 울려 퍼졌다. 준노는 이 순간이 전환점임을 알았다. 경멸하는 시선을 계속 받아들이든 아니면 일어서서 모두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증명하든 그들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그는 사라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당당한 눈빛에 환호하는 관중은 더욱 흥분했다. 사라의 눈에 준노는 그저 약골, 자신의 힘을 증명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었다. 하지만 준노는 입술을 꾹 다물고 생각했다. 넌 절대 날 이해하지 못할 거야. 하지만 난 내가 날 다른 눈으로 보게 만들 거야. 그 당시 클럽 전체는 여전히 이 도박이 시시한 도박, 연습 후 즐기는 재밌는 게임이라고 생각했다.
준노에게 이것이 맹세라는 것을 아무도 몰랐다. 그는 더 이상 웃음이 가슴에 상처를 남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두 손을 가볍게 꽉 쥐고 고개를 들었다. 처음으로 준노의 침묵은 두려움의 표시가 아니라 전투전 집중의 표시였다. 더 이상 숨을 필요도 내려다볼 필요도 없었다. 오늘 그는 총을 쏠 것이다. 유치한 내기에 이기기 위해서도 사라와 데이트하기 위해서도 아니었다. 자신을 얕보던 모든 이들에게 난 여기 있을 자격이 있어 라고 말하기 위해서였다. 그의 눈 깊은 곳에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사라는 난생 처음으로 그 불꽃을 무시할 수 없다고 느꼈다. 얼굴에는 드러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 고통은 눈가에, 호흡에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조용히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 준노에게 그 비밀은 낡은 나무 상자 속에 보관되어 있던 활과 같았고 그의 영혼은 항상 자신의 심장 박동처럼 울리는 활 시위를 다시 한번 듣고 싶어 했다. 웨스트필드의 아무도 그의 진짜 과거를 알지 못했다. 그들에게 준노는 그저 조용하고 소심하며 영어가 서툴러진 갓 도착한 아시아계 소년일 뿐이었다. 양궁부에서 그는 그림자처럼 그저 모습을 드러냈다. 몇 발의 평범한 화살을 쏘기도 하고 가끔은 일부러 화살을 관역에 빗나가게 하기도 했다. 그러고는 벤치로 물러나 조용히 지켜보았다. 사람들은 그의 수줍음과 어색함을 알아챘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진정한 빛은 본 적이 없었다. 왜냐하면 그 빛은 한때 너무 밝았기 때문이다. 너무 밝아서 꺼지면 마음속 깊은 어둠을 남겼기 때문이다. 15살, 많은 또래들이 아직 휴대폰이나 온라인 게임에 빠져 있을 때 준노는 한국 전국 선수권 대회의 정상에 올랐다. 언론은 그를 양궁 신동이라고 불렀고 TV는 모든 사격 장면을 중계했으며 국가대표 감독은 그를 새로운 대한민국의 자랑으로 만들겠다는 큰 기대를 걸었다. 그날 결승전, 준노가 활을 당기자 경기장 전체가 침묵에 휩싸였다. 3살 위, 수많은 우승 경력의 상대는 경멸이 섞인 눈빛으로 준노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준노는 자신의 숨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활시위가 팽팽하게 당겨지고 화살이 바람에 살짝 떨리더니 펑 하는 소리가 났다. 관역의 정중앙이었다. 하나, 둘, 셋. 마지막 화살이 날아올 때까지 경기장 전체가 숨을 멈췄다. 전광판에 만점이 뜨자 수천 명의 관중이 환호했다. 준노의 부모님은 눈물을 흘렸고 코치는 그를 꼭 껴안았다. 그리고 15살 소년 준노는 처음으로 영광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리고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청소년 국가대표팀에 발탁되었고 국제대회에 출전하여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시상대에 오르자 태극기가 높이 개양되고 애국가가 울려 퍼졌다. 준노는 스스로에게 맹세했다. 평생 활을 쏘겠다. 이것이 내 운명이다. 하지만 운명은 어떤 적보다 잔혹했다. 1년 후 아버지의 건설회사가 파산했다. 빚은 쌓였고 은행과 채권자들의 전화가 빗발쳤다. 그날 밤 준노는 방에 앉아 거실에서 흐느끼는 어머니의 목소리와 무력하게 으르렁거리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었다. 모든 것이 무너졌다. 집을 팔아야 했다. 자산을 처분해야 했다. 한때 온 가족을 자랑스럽게 만들었던 트로피와 메달은 이제 쓸모없는 장식품처럼 종이 상자 안에 버려져 있었다. 준노는 부모님께 연습을 계속하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그는 스포츠 장학금을 받고 상금을 타서 후원금을 벌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저 고개를 저었다. 더 이상 힘이 없구나. 공부에 집중하고 나중에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야 해. 양궁은 접어둬. 한때 신동으로 칭송받던 소녀는 오직 고개를 숙이고 아끼는 활이 든 나무 상자를 꼭 껴안는 법만 알았고 그 이후로는 다시는 연습장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다. 반년 전 가족은 미국으로 이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지만 가난했습니다. 부모님은 슈퍼마켓, 식당 등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준노는 조용한 이민자가 되어 낯선 사람들로 가득 찬 교실에서 영어를 배웠습니다. 신문도, 대회도, 사격장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것이 아닌 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애쓰는 17살 소년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불타는 향수에 젖어
웨스트필드 양궁클럽에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그는 주저했습니다. 진정한 실력을 보여줄 용기가 없었습니다. 남의 눈을 피할까봐, 다시는 시상대에서 쫓겨날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준호는 매주 남의 눈에 띄지 않을 만큼만 사격했습니다. 오늘까지만 해도 클럽의 자랑스러운 상징이자 주 챔피언 3회에 빛나는 사라 윌슨이 그의 앞에 서서 가혹한 도전장을 내밀었다. 10번 연속으로 관역의 정중앙을 마치면 데이트 신청을 하겠소. 실패하면 클럽에서 나가겠소. 그 말은 단순한 오만함이 아니었다. 준노의 자존심을 꿰뚫는 칼날 같았다. 마치 어떤 화살보다도 날카로운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순간 준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터져나왔다. 분노는 말로 터지지 않았다. 가슴 깊은 곳에서 천천히 타올랐다. 그리고 동시에 지난 2년 동안 묻혀있던 기억들이 되살아났다. 관중석의 불빛, 환호, 울려 퍼지는 국가, 한때 그의 피와 살이었던 자부심. 준노는 양궁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그의 정체성이었고 그가 존재한다는 증거였다. 그리고 지금 조롱하는 원 안에서 그는 조용히 맹세했다. 더 이상 숨지 않겠습니다. 떠나야 한다면 전사로 갈 것입니다. 하지만 남는다면 모두에게 제 이름을 기억하게 하겠습니다. 17살 소년의 가슴 깊이 새겨진 맹세. 아무도 들을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한번 스스로에게 외치면 그것은 그를 이끌어줄 붉은 실이 될 것이다. 그리고 준노는 이 맹세, 침묵의 맹세가 그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줄은 몰랐다. 그날 양궁부는 도전 후에도 여전히 웃음으로 가득했다. 반 친구들에게는 그저 오락거리일 뿐이었다. 자랑스러운 여주인공 사라와 우스꽝스러운 조연으로 등장하는 준노의 작은 연극이었다. 하지만 준노의 손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어진 모습도 예상치 못한 눈빛의 빛도 아무도 보지 못했다. 준노가 마지막으로 온 힘을 다해 쏜 지 2년이 흘렀다. 2년이라는 시간은 사람들이 영광을 잊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지만 준노에게는 결코 잊지 못할 시간이었다. 국제대회에서 마지막으로 쏘았던 그 순간 활시위를 떠난 화살이 마치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리듯 날아가 환호성 속에 관역의 정중앙에 명중했던 그 순간은 아직도 그의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승리 이상의 것이었다. 활을 잡기 위해 태어났다는 10대 시절의 맹세를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미국에 도착했을 때 그는 그림자처럼 변해 있었다. 연습 시간 동안 준노는 일부러 빗나가기도 하고 불발탄을 쏘기도 하고 심지어 서투른 척하기도 했다. 어떤 이들은 이를 비겁함이라고 부를지도 모르지만 준노에게는 일종의 방어 기제였다. 그는 빛이 두려웠다. 영광에 손을 댔다가 눈 깜짝할 새에 빼앗겼다. 그래서 그는 폭풍 속으로 뛰어드는 대신 방관자로 남았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인생은 항상 사람들을 본연의 모습으로 되돌려놓는 방법을 찾아낸다. 그리고 사라는 거만한 말 한마디로 준노의 마음속에 묻힌 불씨를 자신도 모르게 지펴준 존재가 되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말없이 사라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감 넘치고 빛나는 모습이었고 늘 칭찬받는 이들의 익숙한 도전 정신이 담겨 있었다. 클럽 전체가 사라가 틀릴 리가 없다고 믿었다. 사라만이 재능과 아름다움의 유일한 기준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준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진정한 기준은 타인의 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발사된 화살 하나하나에 있다는 것을. 그의 마음속에 한국에서 코치로 일했던 옛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준노, 강한 자는 말로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그저 화살이 너를 대변하게 하라.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는 패배가 아닌 교훈을 기억하게 되었다. 코치는 그에게 활시위를 팽팽하게 잡고 몇 시간씩 서 있게 한 적이 있었다. 이는 그의 인내심을 단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는 언젠가 이렇게 말했다. 관역에 명중하는 화살은 강인한 근육이 아니라 고요한 마음의 산물이다. 바로 그 고요함이 준노를 챔피언십으로 이끌었다. 지금 웨스트필드에서 그는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준노의 마음속에는 이미 결정이 내려져 있었다. 변명할 필요도 반박할 필요도 없었다. 그저 맹세와 화살 하나면 충분했다. 좋아, 준노는 생각했다.
보고 싶어 한다면 보여주지. 데이트를 위해서도, 자랑을 위해서도 아니다. 내가 여전히 과거의 준노라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일깨워주기 위해서도. 그 순간, 그는 문득 깨달았다. 그가 지금까지 두려워했던 것은 실패가 아니라 빛이었다. 그는 다시 한번 영광의 소용돌이에 뛰어들었다가 그것을 빼앗길까 봐 두려웠다. 하지만 진실은 그가 첫 번째 줄을 당긴 순간부터 빛은 항상 그의 것이었다는 것이었다. 빛을 피하는 것은 그를 더욱 방황하고 약하게 만들 뿐이었다. 준노는 한숨을 쉬며 눈을 살짝 감았다. 그리고 그의 머릿속에 한 장면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승리의 시상대 위에 펄럭이는 태극기, 경기장 전체에 울려 퍼지는 애국가, 그리고 15살 소년인 그는 주먹을 꽉 쥐고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그 맹세는 가족의 비극과 함께 사라진 듯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그것은 여전히 거기에 있었고 그저 일어날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 사라 윌슨이 그에게 그 이유를 알려주었다. 준노는 눈을 떴다. 그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의 심장은 팽팽한 활시위가 한 번 휘두르듯 더 느리고 안정적으로 뛰었다. 웃음소리 속에서 그는 혼잣말을 했다. 아무도 들을 수 없었지만 한마디 한마디는 돌에 새겨졌다. 맹세하노라. 오늘부터 더 이상 숨지 않으리라. 맹세하노라. 내 가치는 누구도 짓밟을 권리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겠다고. 그리고 맹세하노라. 이 화살이 나를 대신해 말하도록 하겠다고. 그것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었다. 그가 스스로에게 맺은 영원한 계약이었다. 조용한 맹세지만 그 무게는 삶을 뒤흔들기에 충분하다. 준노는 지금 당장 모두가 믿을 필요는 없다. 하지만 그는 확실히 알고 있다. 언젠가는 사람들이 자신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다. 그날은 그가 총열에 선 순간부터 시작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준비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준비가 되면 화살이 관역을 향해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기억이 항상 적은 아니다. 때로는 햇불처럼 묻힌 영혼의 길을 밝혀주기도 한다. 준노가 조용히 맹세하는 순간 어린 시절의 조각들이 되살아난다.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힘을 주기 위해서다. 그는 아버지가 자신을 서울의 양궁장에 처음 데려갔던 날을 떠올렸다. 준노는 10살밖에 되지 않아 열정이 무엇인지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렸고 양궁이 그의 인생을 바꿀 것이라는 사실은 더더욱 알지 못했다. 아버지는 간단히 이렇게 말했다. 한번 해봐. 누구나 사랑하고 애착을 느낄 무언가를 찾아야 하잖아. 어쩌면 그게 내 것이 될지도 몰라. 그가 쏜 첫 번째 화살은 관역을 거의 1m 차이로 빗나갔다. 아이들은 모두 웃음을 터뜨렸고 준노는 얼굴이 붉어졌다. 하지만 코치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미소 지었다. 괜찮아, 준노. 웃음 때문에 활시위를 당기는 느낌을 잊지 마. 화살보다 마음이 향하는 곳이 중요하다는 걸 명심해. 그 말이 씨앗을 심었다. 그리고 불과 몇 달 만에 준노는 가장 서투른 사람에서 가장 빠른 사람으로 성장했다. 다른 사람들은 2시간씩 연습하고 녹초가 되었지만 준노는 5, 6시간씩 연습하고 손에 물집이 생겼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은 화살을 놓치면 한숨을 쉬었고 그는 다음번에 바로잡기 위해 모든 작은 실수를 조용히 기록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준노는 화살을 당길 때마다 짧지만 결정적인 휙 소리에 묘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13살의 준노는 서울 주니어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15살에 그는 전국대회 최고 시상대에 오르며 언론의 찬사를 받는 신동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텔레비전에서도 그를 떨지 않는 궁수라고 불렀습니다. 스릴 넘치는 결승전에서 준노는 항상 이상하리만치 침착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함성을 지르고 압박감이 바위처럼 무거울 때 그는 그저 숨을 들이쉬고 눈을 감고 화살을 놓았습니다. 화살은 스승이 가르쳐준 것과 같은 고요함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국 청소년 대표팀에 발탁되었습니다. 준노에게 그것은 꿈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평범한 아이였던 그가 이제 조국의 색깔을 입고
넓은 바다로 나아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노가 처음 국제 무대에 발을 디딘 순간 그는 관역의 정중앙에 정확히 맞은 7발의 화살로 경기장 전체를 침묵시켰습니다. 그 금메달은 단순한 메달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미래가 하늘을 꿰뚫는 화살처럼 밝을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영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깨지기 쉽습니다. 준노가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던 시절 그의 가족은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아버지의 건설회사는 프로젝트 실패로 파산했습니다. 빚은 쌓였고 한밤중에는 돈을 요구하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웃들의 험담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단 몇 달 만에 준노는 국민신동이라는 별명을 잃고 내일 끼니를 걱정하며 부모님과 함께 뛰어다니는 소년으로 변했습니다. 코치는 그를 붙잡아 두고 싶어 했지만 가족은 떠나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여러 날 밤을 울며 살아남을 유일한 방법은 미국으로 가서 새 삶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준노는 불과 반년 만에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활, 학교, 친구, 그리고 아직 온전히 이루지 못한 영광까지. 미국에서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서툰 영어, 남들과 다른 외모, 그리고 시선을 피하려는 고개를 숙이는 아시아계 학생일 뿐이었습니다. 스포츠와 인기가 신분을 결정하는 웨스트필드 고등학교에서 준노는 경멸의 대상이 되기 일쑤였습니다. 그리고 더 씁쓸하게도 그가 친숙해질 거라고 생각했던 양궁부에서도 그는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준노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능을 숨기고 평범한 척했습니다. 관심을 덜 받을수록 가족이 다시 시작할 기회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더 이상 어려움을 겪고 싶지 않았고 과거에 대해 비교당하거나 질문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조롱하는 웃음소리 속에서 그는 한 가지 깨달았다. 도망치는 것은 결코 고통을 없애지 못한다는 것이다. 도망치는 것은 사람을 그림자처럼 살게 할 뿐이다. 그리고 준노는 그림자로 태어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아버지가 한국을 떠나기 전했던 말이 맴돌았다. 아들아, 꿈에서 끌어내서 미안하다. 하지만 내가 진정으로 활을 사랑한다면 언젠가는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아버지는 몰랐지만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다. 준노는 주먹을 꽉 쥐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기억들, 고된 훈련, 치열했던 경기, 심지어 떠나던 날의 눈물까지도 이제 하나의 힘으로 변했다. 말없는 맹세였다. 누구도 목격할 필요가 없었다. 누구도 인정할 필요가 없었다. 이제부터 그의 화살은 다시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만 알면 되었다. 준노는 고개를 들어 정면을 바라보았다. 그 시선에는 더 이상 멸시받는 유학생의 소심함이 없었다. 한때 세상을 숨막히게 했던 궁수의 시선이었다. 그리고 그 시선이 돌아오자 그의 발걸음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사람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찰나의 순간들이 있다. 사람들은 종종 그것을 운명의 전환점이라고 부른다. 고개 끄덕임, 악수, 혹은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 말 한마디가 앞으로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순간 말이다. 준노에게 그 순간은 아무 의미도 없어 보이는 어느 오후, 조롱하는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완벽해 보이는 소녀의 잔혹한 도전이 떨어졌을 때 찾아왔다. 당연하지. 내가 10번 연속으로 관역의 정중앙을 맞추면 너랑 사귈 거야. 하지만 실패하면 넌 이 클럽에서 영원히 나가. 웃음소리가 조롱의 노래처럼 울려 퍼졌다. 사람들은 그가 문제를 피하기 위해 몇 번이나 묵묵히 굴복했던 것처럼 고개를 숙이고 물러나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준노는 그러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들어 사라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그 눈에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은 누군가의 빛이 스쳤다. 알았어. 딱 한마디. 짧고 차갑고 마치 칼날이 공기를 가르는 듯했다. 방 안의 소음은 여전히 컸지만 모든 것이 갑자기 몇 초 동안 멈췄다. 사람들은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준노는 익숙한 활에 손을 얹으며 앞으로 나아갔다. 그 순간 온몸이 보이지 않는 리듬으로 떨리는 듯했다. 이런 떨림을 느낀 게 얼마나 오랜만이었을까. 두려움이 아니라 묻혀있던 기억의 한 부분, 영혼의 한 부분이 되살아나는 것이었다.
활은 나무도 아니고 팽팽하게 당겨진 현도 아니었다. 어린 시절의 숨결, 연습 시간의 땀 냄새, 그리고 코치의 큰 외침이 그의 귓가에 울려 퍼졌다. 양궁은 단순히 조준하고 쏘는 것이 아니다. 양궁은 화살이 손에서 떠나는 순간 자신을 찾는 것이다. 그 순간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준노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밖에서는 웃음소리와 속삭임, 조롱하는 시선이 여전히 그를 에워쌌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모든 것이 잦아들었다. 오직 침묵만이 감돌았고 그 공허함 속에서 기억들이 되살아났다. 그는 15살 때 열린 전국대회를 떠올렸다. 그가 활을 당기자 수천 명의 관중이 침묵에 잠겼던 그 대회. 당시 그는 어린 10대 소년에 불과했지만 그의 눈빛은 전사의 눈빛과 다를 바 없었다. 그 모든 압박과 관심은 그를 떨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를 빛나게 했다. 그때 그의 손에서 떠난 화살은 관역의 정중앙을 향해 날아갔고 온 나라의 자랑이 될 길을 열어주었다. 그러자 그 모습은 사라지고 또 다른 기억으로 바뀌었다. 몇 달 동안 비대 허덕이며 초췌해진 아버지의 얼굴. 훈련 장비를 모두 팔아야 하고 꿈을 포기해야 한다고 선언했을 때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던 모습. 그리고 그때 준노의 눈빛은 울지도 원망하지도 않고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격렬한 흐름이 흐르고 있었다. 그 모든 기억들이 한순간에 모였다. 준노가 화살을 활시 위에 걸고 팽팽하게 당겨 마치 운명의 현처럼 울려 퍼지게 한 그 순간. 외부인들은 평범하고 다소 연약한 10대 소년이 강인한 척 애쓰는 모습을 보았다. 하지만 그들은 그 눈 뒤에 숨겨진 과거, 짧게 끝난 찬란했던 어린 시절, 결코 말하지 않은 맹세를 알지 못했다. 언젠가 모든 것을 되찾겠다고. 사라는 비웃었다. 그녀의 마음속으로는 그저 서투른 행동일 뿐이었다. 첫 번째 화살에는 실패할 거라고 확신했다.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했다. 하지만 그들은 준노가 느낀 것을 보지 못했다. 그의 심장이 다시 활과 리듬을 맞춰 뛰고 있었다. 당기기, 멈추기, 숨쉬기, 집중하기. 이 네 가지 동작은 그의 피 속에 새겨져 있었다.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신성한 의식이었다. 각 동작은 고요한 교향곡의 일부였고 그를 무아의 경지로 이끌었다. 과거와 현재, 친구와 적, 웃음과 울음의 구분이 사라진 경지였다. 오직 그와 관역만이 있었다. 양궁은 영혼의 스포츠입니다. 화살은 심장이 가리키는 곳으로 갑니다. 선생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울려 퍼졌다. 준노의 심장은 어디를 가리키고 있을까? 관역의 정중앙은 단순히 관역 위의 빨간 원이 아니었다. 그것은 명예, 자기 확신, 그리고 묻힌 목소리의 상징이었다. 그가 관역을 맞출지 못 맞출지는 단순한 유치한 내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투명인간으로 계속 살아갈 용기가 있는지의 문제였다. 준노는 심호흡을 했다. 시간이 멈춘 듯했다. 잠시 자신의 피가 귓가에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는 손을 놓았다. 화살은 허공을 꿰뚫고 날아가 죽음의 침묵을 남겼다. 아무도 숨쉬지 않았고 움직이지도 않았다. 그 찰나의 순간에 준노는 깨달았다. 모든 것을 걸었다는 것을. 실패하면 남은 작은 자리마저 잃게 될 것이다. 하지만 성공한다면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부활이 될 것이다. 그 순간 준노는 문득 깨달았다. 때로는 너무 많은 기회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단 한 번의 기회만으로도 충분하다.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한다면.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의 기회였다. 밖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웃음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준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오직 하나의 믿음만이 있었다. 이 화살이 그의 이야기를 말해줄 것이다. 활시위를 푸는 소리가 여전히 모두의 귓가에 울려 퍼졌다. 화살이 날아가 칼날처럼 날카롭고 직선으로 날아가 퍽 하고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관역의 정중앙에 명중했다. 궁술에서는 평범한 순간처럼 보였지만 방금 전까지만 해도 들끓던 모든 자존심에 치명적인 일격을 가했다. 아무도 박수를 칠 겨를이 없었다. 아무도 말할 틈이 없었다. 마치 거대한 손이 공기를 가린 듯 방 안은 침묵에 휩싸였다. 사람들은 숨을 멈췄다.
사람들은 응시했다. 사람들은 갑자기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가장 경멸받는 소년이 완벽한 오프닝 샷을 날린 것이다. 자신을 무적의 여왕이라 자부하는 도전자 사라의 입술은 살짝 벌어졌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관역 중앙에 박힌 화살을 바라보았다. 자신도 모르게 손을 꽉 쥐었다. 등골이 서늘해졌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가슴이 말했다. 준노는 단순하지 않았다. 준노는 여전히 똑바로 서 있었고 눈빛은 차분했다. 미소도 자랑도 없었다. 그는 조용히 다음 화살을 활시 위에 올려놓았다. 군중을 가장 두렵게 한 것은 바로 그 침묵이었다. 자신의 힘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증명할 말이 필요 없는 남자였다. 처음에는 농담을 보러 왔던 학생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 어떤 학생들은 눈을 비볐고 어떤 학생들은 속삭였다. 설마 정말 훈련받은 걸까? 다른 학생은 고개를 저었지만 목소리는 떨렸다. 아니, 그럴 리가 없어. 우연이었을 거야. 누구나 한 번은 맞힐 수 있는 법이니까. 하지만 그런 변명은 숨겨진 두려움을 드러냈다. 방금 쏜 총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너무 단호하고, 너무 냉정하고, 너무 정확했다. 준노는 한국에서 보낸 시절을 떠올렸다. 우승 시상대에 서서 깃발이 펄럭이고 애국가가 울려 퍼지던 시절이었다. 그때의 느낌, 세상이 눈앞에 아른거리던 그 느낌이 다시금 되살아나고 있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리 오늘은 국기도, 시상식도, 응원석도 없었다. 회의적인 눈빛과 방금 전의 조롱으로 가득 찬 방만 있을 뿐이었다. 바로 이 자리에서 그는 모두에게 진실을 말해야 했다. 사라는 침을 꿀꺽 삼켰다. 3년 연속 우승을 차지하는 동안 상대에게 압박감을 느껴본 적은 없었다. 하지만 이제 막 전학 온 소년 앞에 서자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설렘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었다. 이 도전을 하는 게 잘못된 걸까? 준노에게는 옛 스승의 말씀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화살은 마음을 따른다. 마음이 차분하면 옳은 방향으로 나아간다. 그는 심호흡을 했다. 사라에게 증명하기 위해서도, 군중 앞에서 체면을 되찾기 위해서도 아니었다. 하지만 자신에게 불꽃이 여전히 타오르고 있다는 것을, 자존심이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다시 활을 들어 올렸다. 군중은 침묵 속으로 사라졌다. 모두 더 이상 이것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았다. 마치 눈을 뗄 수 없는 공연에 끌려들듯 그들은 준노의 일거수일투족을 따라잡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들은 사라를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자랑스러운 소녀의 약속이 갑자기 그녀가 스스로 만든 함정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준노가 계속해서 관역을 맞춘다면 그 약속은 더 이상 농담이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굴욕이 될 것이다. 하지만 준노는 개의치 않았다. 그에게 사라, 군중, 심지어 도전조차도 재기의 발판일 뿐이었다. 그가 보는 것은 오직 눈앞에 있는 관역뿐이었다. 그가 듣는 것은 오직 그의 심장 박동뿐이었다. 그가 느끼는 것은 오직 그의 영혼과 활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뿐이었다. 첫 번째 화살이 관역에 명중하는 순간 세상이 바뀌었다. 그 방은 더 이상 사라의 것이 아니었다. 웃는 자들의 것도 아니었다. 준노의 것이었다. 그리고 그가 두 번째 총격을 준비하는 순간 모두가 알았다. 이 침묵은 폭풍의 시작일 뿐이었다. 인생에는 더 이상 현재에만 살지 않고 지나간 모든 것과 앞으로 다가올 모든 것을 동시에 살아가는 순간들이 있다. 준노는 다음 화살에 손을 살짝 댔을 때 이를 깨달았다. 그의 머릿속에 거대한 침묵이 깃들었다. 그 순간 과거는 그를 뒤로 잡아당기고 미래는 그를 밀어붙이며 현재는 모든 것이 충돌하는 전장이 되었다. 추억의 필름 클립들이 그의 머릿속의 장면 하나하나씩 스쳐 지나갔다. 흐릿하거나 깨지지 않았지만 너무나 선명해서 마치 다시 살아나는 듯했다. 준노는 15살 때 마른 체구에 눈이 불타는 소년이었던 그가 완벽한 슛으로 전국 경기장을 침묵에 빠뜨렸던 그날 오후를 생생하게 기억했다. 심판이 그의 이름을 외치는 소리, 관중들이 천둥처럼 박수를 치는 소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버지가 목이 메어 자랑스럽게 내 아들아 라고 외치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그는 어머니의 눈을 보았다. 어머니는 젖어 있었지만 행복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어머니는 그를 껴안으며 그의 귀에 속삭였다. 넌 이 일을 하기 위해 태어났어. 그러자 모든 것이 사라지고 어두운 밤이 찾아왔다. 아버지는 거실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빗서류는 산처럼 쌓여 있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입었던 궁도복을 말없이 빨았고 마치 그의 꿈을 씻어내려는 듯 눈물이 흘렀다. 준노는 활을 풀어 벽 구석에 걸어두던 순간을 다시 떠올렸다. 마치 누군가 가슴을 쥐어짜는 것 같았다. 채권자들의 고함 소리, 잠긴 집, 온 가족이 고향을 떠나 자랑스러웠던 모든 것을 두고 떠나야 했을 때 아버지의 부끄러운 눈빛이 떠올랐다. 만약 추억이 그저 짐이었다면 그는 무너졌을 것이다. 하지만 준노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 부서진 조각들은 그의 가슴 속에서 더 단단하고 빛나는 금속, 즉 자부심으로 녹아들었다. 옛날의 영광은 그를 망상으로 만들지 않았다. 오히려 과거의 자신을 떠올리게 했다. 고통은 더 이상 사슬이 아니라 연료가 되었다. 모든 것이 뒤섞여 전례 없는 에너지원으로 합쳐져 모든 근육, 모든 호흡으로 퍼져나갔다. 준노는 더 이상 어리석은 내기를 걸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이 잃은 모든 것, 끝내지 못한 모든 것, 자신에게 새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해 평생을 희생한 가족을 위해 총을 쏘고 있었다. 그는 무너져 내린 15살의 불같은 모습을, 속수무책으로 울부짖었던 부모님을, 세상으로부터 멸시받던 자신을 위해 총을 쏘고 있었다. 깊은 침묵 속에서 준노는 옛 코치의 목소리가 맹세처럼 귓가에 울리는 것을 들었다. 양궁은 영혼의 스포츠다. 화살은 심장이 가리키는 곳으로 날아간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세상은 달라져 있었다. 조롱하는 웃음소리도, 경멸하는 눈빛도, 주변의 소음도 없었다. 오직 심장 박동 소리만, 오직 숨소리만, 오직 눈앞에 있는 관역의 중심만, 모든 것을 상징하는 것뿐이었다. 준노는 활시위를 팽팽하게 당겼다. 그리고 그 순간 기억과 현재가 하나로 합쳐졌다. 그는 아버지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의 눈은 엄격했지만 신뢰로 반짝였다.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진주처럼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다. 그는 자랑스러운 15살 소년이 결코 꺼지지 않을 불꽃을 그에게 내밀고 있는 것을 보았다. 모두가 하나로 합쳐졌다. 한 사람, 하나의 화살, 하나의 운명. 준노는 손을 놓았다. 화살표가 활시 위를 떠났다.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선언이었다.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경멸, 차별, 조롱하는 웃음, 이 모든 것이 이 화살 앞에 펼쳐진 공간처럼 갈기갈기 찢어지리라는 선언이었다. 오늘부터 준노라는 이름은 더 이상 침묵의 대명사가 아니라 힘과 믿음의 대명사가 되겠다는 선언이었다. 더 이상 총알이 아니었다. 그것은 부활이었다. 화살표가 관역에 명중하는 순간 준노는 마치 선을 넘은 듯한 느낌을 받았다. 더 이상 과거와 현재의 구분은 없었다. 더 이상 세상을 떠난 궁술천재도 오늘날의 멸시받는 제자도 없었다. 오직 새로운 준노만이 남았다. 모든 영광과 고통을 하나로 모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무기로 만들어낸 준노. 그 순간이 바로 준노가 진정으로 되살아난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인간이 한계를 뛰어넘는 모습을 목격했을 때 세상은 숨조차 멎는 듯했다. 바로 그때 준노가 두 번째 화살을 쏘았다. 화살은 모든 의심을 꿰뚫는 번개처럼 활시 위를 떠났다. 화살이 1mm의 오차도 없이 관역의 중심에 명중하자 주변 공기가 갑자기 수축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울려 퍼지던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이제 관중들의 목구멍에 메아리 쳤다.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이내 억눌린 감탄의 숨소리가 터져나왔다. 세 번째와 네 번째 화살이 날아가 관역의 중심에 명중했을 때,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정밀하게 명중했을 때 침묵은 폭발로 바뀌었다. 관중은 일어서며 환호와 놀라움이 뒤섞인 파도처럼 밀려왔다. 하지만 준노에게 그 모든 소리는 그저 아득한 메아리일 뿐이었다. 그는 관중을 향해 총을 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심장을, 아무도 모르는 맹세를, 죽은 듯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더 맹렬하게 되살아난 꿈을 향해 총을 쏘았다.
화살이 연이어 날아왔다. 한 발 한 발은 단순한 기술적인 행동이 아니라 선언이자 자부심으로 쓰인 비극적인 노래였다. 준노가 손에 든 악기는 단순한 활이 아니라 운명의 바이올린이었고 각 화살은 온 세상이 고개를 숙이게 하는 울림의 음표였다. 사람들은 눈을 믿을 수 없었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멸시받고 웃음거리였던 소년이 어떻게 이제 온 군중을 숨막히게 하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 화살들이 겹쳐지며 불가능할 정도로 완벽한 형상을 만들어냈다. 마치 운명에 보이지 않는 손이 어떤 예술가도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걸작을 그려내는 것 같았다. 사라는 온몸을 떨며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는 이것이 그저 손쉬운 굴욕, 준노가 고개를 숙이게 할 도박일 거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이제 공황의 심연으로 밀려드는 것은 그녀였다. 화살 하나하나가 그녀의 자존심을 꿰뚫는 칼날처럼 관역의 중심에 박혔다. 방금 화나게 한 것이 평범한 학생이 아니라 억눌린 짐승, 한때 밝게 타올랐다가 이제 100배의 힘을 가지고 돌아온 영혼임을 그녀는 깨달았다. 준노는 그녀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럴 필요도 없었다. 화살 하나하나가 그를 대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소리칠 필요는 없어. 내 침묵만으로도 모든 경멸을 짓밟기에 충분해. 준노가 총을 더 많이 쏠수록 그는 더욱 깊은 기묘한 상태에 빠져들었다. 마치 과거와 현재를 더 이상 구분할 수 없는 것 같았다. 숨을 쉴 때마다 그는 자신이 영광의 연단에 선 15살 소년,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야 하는 무일푼의 남자, 낯선 땅에서 멸시에 맞서 싸우는 17살 소년인 것처럼 느껴졌다. 준노의 모든 것이 하나로 합쳐졌고 그 융합에서 새로운 힘이 폭발했다. 군중은 더 이상 구경꾼이 아니었다. 그들은 증인이 되었다. 묻힌 듯했던 천재의 기환을 목격한 증인. 멸시받던 자가 영감을 불어넣는 혁명의 증인. 마지막 화살이 종처럼 울려 퍼졌다. 화살은 관역 한가운데 더 이상 공간이 없어 보이는 화살 다발 속에 빽빽이 박혀 있었다. 군중은 마치 폭발하는 듯 함성을 질렀다. 사람들은 더 이상 이야기하거나 웃지 않았다. 그들은 완전한 경이로움과 감탄으로 환호했다. 그리고 그 순간 더 이상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 드러났다. 준노는 운이 좋지 않았다. 그는 살아있는 전설이었고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재능이었다. 사라는 경악했다. 마치 아름다운 꿈에서 악몽으로 떨어진 듯 온몸이 마비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내기를 주도했다고 생각했지만 첫 번째 화살로 잠자던 짐승을 깨운 것이 밝혀졌다. 그리고 이제 그녀가 한때 조롱했던 그 짐승은 무적의 상징처럼 우뚝 섰다. 폭풍우 같은 환호 속에서 준노는 미소도 짓지 않고 거만하지도 않고 그저 조용히 앞만 바라보았다. 칭찬은 필요 없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이미 있었다. 그의 가슴 속 불꽃이 결코 꺼지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것이었다. 관중은 기적에 환호했다. 하지만 준노는 알고 있었다. 진정한 기적은 관역의 중심에 화살이 명중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다시 돌아오는 데 있었다. 짓밟힌 아이에서 모든 것을 초월하는 남자로.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온 세상이 그들의 심장 소리를 듣는 순간이 있다. 준노에게 그 순간이 왔다. 5번째 화살이 활시위를 떠나고 6번째, 7번째 화살이 마치 운명의 손길이 닿은 듯 모두 중앙에 꽂혔다. 더 이상 행운도 우연도 아니었다. 완벽한 정확성, 천재의 완벽한 리듬이었다. 화살이 명중할 때마다 장내 분위기는 숨막힐 듯 무거워졌다. 아까의 웃음은 사라지고 귀청이 터질 듯한 침묵이 흘렀다가 이내 환호의 물결로 바뀌었다. 준노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그에게는 박수가 필요 없었다. 그에게 모든 바른 관중에게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꺼져버린 불꽃이 오늘 그 어느 때보다 밝게 타올랐다는 것을. 매 발은 모욕에 대한 대답이자 자신을 얕보던 모든 이들에게 보내는 강철 같은 선언이었다. 내가 누구인지 이 화살이 대답할 것이다. 진실이 서서히 드러났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준노는 운이 좋아서 얻은 약한 학생이 아니었다. 그는 진정한 신동, 한때 온 한국을 자랑스럽게 만들었던 천재였다. 그리고 지금 그 천재는 조롱받던 이민자의 제복을 입고 그들의 눈앞에 서 있었다.
한때 당당하게 고개를 꼿꼿이 들었던 사라 윌슨은 이제 돌로 변한 듯 꼼짝도 하지 않았다. 눈앞에서 오만한 가면이 겹겹이 벗겨지고 준노의 화살 하나하나가 그녀의 자존심을 꿰뚫는 듯했다. 생애 처음으로 그녀는 더 이상 리더도 존경의 중심도 아니었다. 그녀는 부인할 수 없는 진실 앞에 떨고 있는 존재일 뿐이었다. 그녀의 농담은 오점이 되었고 그녀가 경멸하던 자가 바로 눈앞에서 역사를 다시 쓰고 있었다. 수백 명의 학생들이 그 순간을 목격했다. 그들 모두는 경계가 무너졌음을 깨달았다. 그날 내기가 결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웨스트필드 양궁부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편견과 오만, 그리고 경멸의 한 장이 막을 내렸다. 그리고 새로운 한 장이 열렸다. 믿음과 존경, 그리고 누구도 감히 얕보지 못할 이름, 준노의 장이. 준노는 화를 내렸다. 그의 손은 떨리지 않았고 그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 고요함 속에서 어떤 비명보다도 강력한 힘이 폭발했다. 그는 선언할 필요도 반박할 필요도 없었다. 진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진실은 너무나 강렬해서 어떤 말로도 부정할 수 없었다. 사라는 침을 삼켰고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동시에 그 패배 속에서 또 다른 감정이 스며들었다. 멸시받던 사람에게는 상상도 못했던 감정이었다. 바로 존경이었다. 그날 웨스트필드는 단순한 승리 그 이상을 목격했다. 그들은 재탄생을 목격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아무도 다시는 준노를 겁쟁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그의 이름과 그의 심장을 꿰뚫는 화살은 모든 것의 시작을 알린 전설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덧없는 기쁨만 남기는 승리도 있다. 하지만 인간의 가슴 깊은 곳을 꿰뚫어 집단 전체를 뒤흔드는 불꽃으로 변하는 승리도 있다. 준노의 승리는 두 번째 유형에 속한다. 마지막 화살이 관역의 중심에 명중했을 때 모든 목격자의 기억 속에는 보이지 않는 이정표가 새겨졌다. 그들은 단순히 아시아 소년이 자신의 재능을 증명하는 모습을 본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인내의 힘, 밀려난 후에도 감히 일어서는 용기, 그리고 묻혀있던 믿음의 빛을 보았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마치 모든 심장이 하나로 호흡하는 듯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그 순간 준노는 승리에 도취되지 않았다. 그의 차분한 눈빛에서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이것은 목적지가 아니라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 진실이 밝혀졌지만 믿음은 계속 타올라야 하는 더 길고 험난한 여정의 시작이었다. 사라는 군중 속에 서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은 활활 타올랐다. 그녀의 마음 속에서 이상한 감정이 솟구쳐 올랐다. 고통스러운 패배감과 숨막히는 감탄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한때 조롱했던 남자 앞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작아지는 기분을 느꼈다. 오만함이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노력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다. 웨스트필드 양궁부는 그날 변화를 맞이했다. 편견은 깨지고 오만함은 무너졌으며 새로운 믿음이 자리 잡았다. 한때 준노를 비웃던 부원들은 이제 다른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 감탄 속에는 희망의 빛이 어렸다. 그들도 정상에 오르고 그처럼 삶을 충만하게 살고 싶어 했다. 준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어떤 말보다 더 크게 울려 퍼졌다. 그것은 마치 보이지 않는 메시지 같았다. 별표, 내가 할 수 있다면 너도 할 수 있어. 하지만 서로를 얕보는 것을 멈추고 스스로를 믿기 시작해야 해. 그 후 며칠 동안 이 이야기는 학교 전체로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준노를 단순한 도박꾼이 아닌 회복력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복도마다, 친구들끼리 모여있는 곳마다, 모든 대화마다 심장을 꿰뚫는 화살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더 이상 아무도 준노를 서투른 이민자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를 떠오르는 전설, 신앙과 노력, 그리고 인간의 진정한 가치에 대한 교훈을 가르쳐준 소년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준노의 마음속에서 불꽃이 솟아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로부터 도망쳐야 하는 소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상처를 힘으로, 경멸을 동기로, 총격을 삶의 선언으로 바꾸기 위해 태어난 존재였습니다. 그날 웨스트필드 고등학교 전체가
한 가지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힘은 태어난 곳, 피부색, 언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힘은 멸시받을 때 용감하게 일어설 수 있는지, 눈물을 불꽃으로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한계에 도전할 수 있는지에 있습니다. 준노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단지 자신의 승리만을 거머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백 명의 다른 사람들의 가슴에 믿음과 열망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준노에게서 나온 그 불꽃은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 불꽃을 끌 수 없었습니다.